운영전, 작자 미상. 수성궁은 안평대군의 옛집으로 집토가 호방하고 수려하기로 이름 높았습니다. 저 선비 유영은 일찍이 그 명성을 듣고 술 한 병을 사들고 찾아갔었죠. 그러나 남루한 옷차림으로 사람들의 손가락질을 받자 후원 깊이 몸을 피해야만 했습니다. 누워있다 어디선가 들려오는 말소리를 따라가 보니 한 소년과 절세 미인이 반가이 맞이해 주었습니다. 이 좋은 밤을 즐길 만하거늘 서로 마주 대하여 슬피 우는 건 어인일이오. 가슴속 원한을 어느 날인들 잊으리까. 제가 이야기할 것이니 난궁께서 빠진 것이 있거든 덧붙여 주옵소서. 안평대군께서는 독서와 시문을 사랑하시니 10명의 궁녀를 뽑아 서궁과 남궁에서 시문을 가르치셨습니다. 저는 서궁에 거처 있었지요. 대군께서는 저희를 매우 아끼셨으나 궁인들에게는 몇 가지 금기가 존재하였습니다. 시녀가 궁 밖을 나가거나 궁 밖의 사람이 궁인의 이름만 알아도 죽음을 면치 못하리라. 어느 날 대군의 초대를 받고 온 낭군님과 마주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한눈에 반해 정신이 어지럽고 생각이 아득했습니다. 낭군께서도 제게 자주 눈길을 주었지요. 궁에 드나드는 무녀에게 도움을 청해 저희 두 사람은 편지를 주고받을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리운 이를 만나지 못하는 상심이 병이 되어 낯빛이 예전만 못하자 궁인들은 저를 의심하고 넌지시 희롱하였습니다. 다만 자람만이 지성으로 제게 물음으로 털어놓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여자로 태어나서 혼인하고자 하는 마음은 누구에게나 있어. 내 안색이 날로 수척해가는 것이 안타까워 묻는 것이니 숨기지 말고 얘기해봐. 이윽고 낭군은 특이라는 종의 도움으로 밤이면 서궁의 담을 넘곤 했습니다. 우리의 기쁨은 이루 말할 수 없었으나 좋은 일이 끝내 화가 될까 근심이 되었습니다. 안색을 보니 근심이 있는 듯 하십니다. 왜 남몰래 데리고 달아나지 않으십니까? 제 의복과 보화가 많아 말 10필로도 옮길 수 없습니다. 이런 보물을 본덱에 쌓아 놓으면 대군의 의심을 받을 것이니 산속 깊이 파묻어두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러나 저희의 계획과 달리 특은 저와 낭군을 죽이고 제보를 빼앗으려는 흉악한 마음을 품고 있었습니다. 궁인이 나오지 아니하면 그 제보란 나의 것이로다. 그러던 중 대군이 점차 저와 낭군의 사이를 의심하게 되었습니다. 운영의 시에는 누구를 생각하는 것이 보인다. 김진사의 상량문에도 의심되는 대목이 있으니 혹 너는 김진사를 그리워하는 게 아니냐? 주군께서 의심하시니 살아있는 게 죽는 것만 같지 못합니다. 첩은 지금 죽을 곳으로 가겠습니다. 대군의 추궁 이후로 다시는 낭군님을 볼 수가 없었습니다. 이때 특은 제 부하를 빼돌린 것이 들통날 것을 염려하여 수성궁에 드나드는 사람이 있다는 소문을 퍼뜨리고 달아났습니다. 소문을 들은 대군은 서궁을 수색하고 제 의복과 보화가 다 없어진 것을 알자 서궁에 궁인 5을 죽이라 명하였습니다. 이 5인을 다 죽여 이로써 다른 궁녀들을 경계하리라. 다만 한 말씀 올리고 죽겠습니다. 이 성간의 정욕은 상하 귀천이 없이 사람으로서 가지지 않은 자가 없거늘 다만 주군의 위험을 두려워하여
청춘을 썩히고 죽어갈 뿐이옵니다. 주군의 은혜가 산과 바다와 같음에도 정절을 지키지 못한 것, 주군의 의심을 받고도 진실을 아뢰지 못한 것, 무고한 사람들이 저로 말미암아 죄를 입게 된 것, 이 세 가지 큰 죄를 지었으니 처분 마땅히 자결하리이다. 다만 서궁의 사람들은 과연 무죄하오니 억울함이 없게 하소서. 궁녀 5의 호소에 대고는 진노가 누그러지시어 저만 가두고 시녀들을 풀어주었으나 그날 밤에 저는 수건으로 목을 메어 죽었습니다. 그 다음 일은 낭군께서 말씀하시지요. 운영이 죽자 궁 안의 사람들이 슬피 우는 소리가 궁문 밖까지 들렸습니다. 나는 기절에 딱 깨어난 후 특에게 운영이 남긴 재물을 주며 부처님께 공양을 드리라고 청했습니다. 그러나 특은 마련하에 보낸 쌀 40석을 모두 탕진하고 불전에는 김진사가 죽고 운영이 내세에 자신이 배필이 되기를 빌었습니다. 훗날 이를 승려들에게 전해 들은 나는 분함을 이기지 못하고 불전에 이렇게 축원하였습니다. 운영이 환생하게 하여 김생의 원통함을 풀어주시고 특이를 죽여 지옥으로 보내주십시오. 7일 후에 특이는 함정에 떨어져 죽었습니다. 나는 이미 세상의 뜻이 없어져 방에 누워 먹지 않은 지 4일 만에 다시 오지 못할 길을 가게 되었습니다. 이야기를 마친 운영과 김진사는 자신들의 이야기를 세상 사람들에게 전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자, 운영전 줄거리 영상을 같이 확인을 해봤습니다. 이 작품은 고전 소설이고요. 수성궁 몽유록 그리고 유영전이라고도 불리는 소설이에요. 특징은 염정 소설이면서 또 이렇게 액자 소설이라고 하는 특이한 구성을 보입니다. 우리 교실에서 같이 확인했던 화면인데요. 갈래 보시면 염정 소설, 또 몽유 소설, 그리고 액자 소설이라고 갈래를 확인했고, 자, 우리 성격에서 가장 중요한 특징이라고 했었죠. 마지막 결론이 비극적으로 끝납니다. 그리고 배경은 선조 그리고 세종으로 나오는 시간적 배경이 조선시대고요. 공간은 한양의 안평대군의 수성궁 그리고 천상계라고 하는 두 개의 공간으로 등장을 합니다. 자, 주제는 표면적으로 봤을 때는 신분적 제약을 초월한 남녀의 비극적 사랑이면서 우리 또 하나의 주제가 있죠. 바로 이면적인 주제가 또 있었습니다. 기억하고 계시죠? 바로 억압된 삶에 대한 저항 그리고 자유연애 사상 같은 숨겨져 있는 주제도 있었다는 거 기억하고 있어야 됩니다. 자, 특징입니다. 현실, 꿈, 현실 이런 몽유록 형식과 내화, 또 외화, 내화, 외화의 액자식 구성을 취하고 있다고 하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궁중이라고 하는 특수한 사회를 배경으로 하고 중간에 시가 삽입이 되어 있죠. 그래서 인물의 내면 세계를 효과적으로 드러내고 있습니다. 자, 작품의 전개 과정인데 발단부터 결말까지 있습니다. 우리 교과서 안에서는 앞부분의 줄거리에 발단과 전개가 있고요. 본문에서는 위기부터 시작이 됩니다. 자, 그래서 외화 부분에서는 현실에서 꿈으로 들어가는 부분이고 교과서인 위기 부분에서는요. 꿈 부분인 내화 부분으로 시작을 합니다. 그러다가 이제 끝부분인 결말 부분, 교과서 끝부분인 이제 결말 부분으로 가면은 현실로 돌아옵니다. 그래서 유영이 운영과 김진사를 만나고 나서 잠에서 깨는 부분이 나오게 되죠. 자, 작품 속의 등장인물의 특징을 한번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자, 운영은 궁녀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김진사를 사랑하면은 안 되는 그런 위치에 놓여 있지만 자신의 사랑을 지키기 위해서 자결을 하게 되는 굉장히 용기가 있고 또한 죽으면서도 김진사에 대해서 3가지 유언을 남기면서 생각을 하게 되는 그런 배려심이 있는 인물로 등장을 하게 됩니다. 다음 2번째 인물인 김진사는 양반의 자제입니다. 굉장히 글도 잘 쓰고 그런 매력적인 인물이지만 사랑이 좌절된 이후부터는 낙담하고 아무것도 하지 않는 그런 소극적인 모습을 보이는 인물의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안평대군은요. 왕족이죠.
세종의 셋째 아들로서 문학과 예술을 즐기는 인물이고 또한 궁녀들에게 시문을 교육시키는 그런 인물입니다. 궁녀들을 아끼는 인물입니다. 자, 궁녀들은 운영과 같은 입장으로서 운영의 처지를 옹호하고 그리고 자신이 사랑을 할 수 없는 그런 상황 속에서도 김진사와 운영의 그 사랑을 응원을 하면서 함께 그렇게 목숨을 내놓는 굉장히 용감한 인물로 등장을 하게 되죠. 궁녀들 중에서 특히 또 자란이라고 하는 인물이 많이 등장을 합니다. 교과서 안에서요. 자, 그 다음에 특이한 인물 나옵니다. 아주 악랄한 그런 인물로 나오게 되는데 김진사의 노비입니다. 운영과 사랑에 빠진 김진사한테 조언을 하기도 하지만 운영의 제보를 욕심을 내서 김진사를 배신을 하게 되고 결국에 마지막에는 아주 비참하게 죽음에 처하게 되는 그런 인물로 나오게 되겠죠. 자, 이 등장인물의 특징들은 본문 안에서 이 인물들이 하는 행동과 대사를 보면서 잘 파악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김진사가 유영에게 책을 건넵니다. 자, 이 책의 역할들 한번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자, 꿈에서 운영과 김진사가 들려준 사랑 이야기가 사실이라는 것을 뒷받침하는 증거물의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꿈에서 깨어났을 때도 책이 남겨져 있습니다. 내화와 외화를 연결하는 작품의 개연성을 높이고 있는 것이죠. 가로는 원래 한자가 쓰여져 있는데 글자체 때문에 지금 비어 있는 것입니다. 안의 이야기 그리고 밖의 이야기를 연결시키는 역할을 한다라는 것입니다. 작가는 그렇다면 어떤 사회상을 비판하기 위해서 이 운영전을 쓴 것일까요? 바로 인물의 신분인 운영이라고 하는 인물이 궁녀로 설정되어 있다는 것에 집중해야 합니다. 왕 이외에 다른 남자를 사랑하는 것이 금지가 되어 있다라고 하는 바로 이 인물의 특징이라는 궁녀에 집중을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자, 안평대군은 운영을 징벌하려고 하죠. 그리고 운영뿐만이 아닌 5 그 궁녀들 포함해서 운영의 사랑을 같이 옹호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같은 처지이기 때문에 운영의 사랑에 공감을 하고 대신해서 벌을 내려달라고 하고 있죠. 자, 이러한 모습을 봤을 때 남녀간의 자유로운 사랑, 또 인간이라고 하면 모든 그 높음과 지위의 높음과 낮음을 막론하고 모든 남녀는 다 이성의 근본적인 그 사랑과 욕망이라고 하는 것이 있다라고 하는 그 궁녀들의 이야기를 통해서 목소리를 통해서 근본적인 욕망을 억누르려고 했던 당시의 사회상을 비판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교과서 이제 본문으로 가서 내용을 자세하게 한번 살펴보도록 할 겁니다. 우리 아까 확인했듯이 앞부분 줄거리고요. 발단입니다. 수성궁 예터에서 수성궁은 안평대군의 궁궐입니다. 발단 부분이고 외화 부분이죠. 놀다가 술에 취해 잠이 든 유영은 꿈속에서 운영과 김진사를 만나서 비극적인 사랑 이야기를 듣게 되죠. 자, 여기까지가 이제 발단 부분이었고요. 그 다음에 안평대군은 여기서부터는 내화 부분입니다. 여기서부터는 아까 확인했듯이 전개로 들어갑니다. 안평대군은 궁녀 10명을 뽑아서 시문을 가르칩니다. 우리 인물의 특징에서 봤듯이 글과 그림을 굉장히 아끼고 사랑하고 즐겨 했던 안평대군의 실존 인물인 안평대군의 특징도 나타납니다. 수성궁에서 궁녀들이 시를 짓고 있을 때 안평대군의 초청으로 김진사가 찾아옵니다. 궁녀의 운영은 용무의 마음이 끌렸고요. 둘이 사랑에 빠지게 되죠. 김진사 역시 운영을 마음에 품게 되고요. 서로 시를 적어 보내면서 사랑에 빠지게 됩니다. 자, 하루는 대군이 서궁 수원의 아름다운 그런 공간인 가옥에 나와 앉아 있습니다. 철쭉이 성이 가득가득 핀 아름다운 그런 계절적 배경에 시녀를 명해서 글 지으라고 하시고 있어요. 자, 여기서부터 이제 교과서 본문인데 위기 부분입니다. 각각 5원절구를 한 시로 되어 있는 한 구에 5글자씩으로 시를 지어봐라 라고 했죠. 대군이 쓴 글을 본 다음에 칭찬을 합니다. 너희들이 정말 글을 잘 지었구나. 아름다이 내가 여기고 있다. 그러나 자, 이제 의심을 하기 시작합니다. 어떤 글을 의심을 하느냐? 다만 운영의 글에는 자, 운영이가 쓴 글을 보면서 의심을 하죠. 사람 생각하는 뜻이 있구나. 여기서의 사람은 누가 되겠죠? 바로 김진사가 되겠습니다. 뜻이 있으니 전일 부연시에 그 뜻을 잠깐 내가 봤는데 여기에도 이러한 뜻이 있구나. 너의 그 족고자 하는 자가 어떠한 사람이냐? 자, 여기 모든 사람들 우리 운영이 생각하는 그 사람은 전부 김진사가 되겠습니다. 우리 안평대군이 운영과 김진사가
서로 생각하는 바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연정, 사랑하는 마음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지금 의심을 하고 있다라는 것이 느껴집니다. 너의 족구자 하는 자가 어떠한 사람이뇨? 자, 여기 김진사입니다. 김진사가 전에 올렸던 그 글에도 의심되고 이상했는데 네가 혹시 김생을 생각하는 바가 있느냐?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했더니 첩이 즉시, 자, 여기서의 첩은 운영입니다. 뜰에 내려서 고두합니다. 자, 옆에 이렇게 표시가 되어 있는 것들은요, 그 의미가 해설이 되어 있습니다. 자, 고두, 머리를 땅에 조아리면서 이야기를 하죠. 주군이 한번 의심됨을 보이심에, 자, 여기서의 주군은 안평대군을 말합니다. 그때 즉시 제가 자결을 했어야 했는데 20살이 못 되어서 부모의 얼굴을 보지 못했습니다. 우리 앞에서 확인했듯이 운영은 현재 궁녀입니다. 자, 궁녀고요. 20살이 아직 못 됐대요. 자, 10대 어린 나이인 궁녀인데요. 궁녀인 우리 운영은 굉장히 억압적인 궁생활을 했다라고 하는 것을 여기서 확인을 할 수가 있어요. 부모님의 얼굴을 보지 못하고 계속해서 궁 안에 갇혀가지고 생활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겠죠. 죽으면 마음이 원통할 것 같아서 제가 죽지를 못했습니다. 이러므로 구차하게 이때까지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다시 한번 의심을 받고 있으니 제가 이제 죽어야겠네요 하면서 천지귀신이 도처에 버려있고 신명이 저를 지켜보고 있고 시녀 오인이 경각을 떠나지 아니하고 있습니다. 한순간도 제 곁에는 시녀 오인과 떨어지지 않고 있는데, 자, 여기서 이 오인이 같은 궁녀들이죠. 이제 앞으로 계속해서 지켜줄 건데, 이 궁녀 오인은 누굴 말하는 거냐면요. 이후에 이름들이 나올 겁니다. 은섬이, 또 비치, 그 다음에 가장 많은 활약을 하는 자란, 또 옥녀, 그 다음에 운영, 이렇게 5명이 서궁에서 함께 지내고 있습니다. 자, 이 더러운 이름 오명을 그대로 말을 하면 이제 오명이 되겠죠. 제가 오명을 홀로 첩신에게 보내시니 첩이 이제 죽을 곳을 얻었나이다. 저는 이제 죽을 수밖에 없게 되었군요 하면서 수건으로서 난간 아래 가서 목을 매려고 자결을 하려고 시도를 합니다. 이때 자란이, 자, 여기 나오는 이 자란 와가지고 말을 합니다. 죽은이 이렇게 영명하시나? 자, 영명 있죠. 뛰어나게 지혜롭고 총명하신 우리 주군께서 죽을 곳으로 나가게 하시니 누구를 죽을 곳으로 나가게 한 거예요? 운영을 죽을 곳으로 나가게 한 거죠. 의심해가지고 어쩔 수 없이 이제 죽게 되었으니까. 궁녀는 다른 남자와는 사랑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이 의심을 받았다는 것만으로도 자결을 하는 그런 충분한 이유가 된 겁니다. 즉시 자란으로 하여금 구하라. 죽게 하지 말아라. 하심에 죽지 아니한지라. 자, 우선 자결을 막았습니다. 대군이 이에 흰 비단 5피를 내어서 5사람에게 나눠줬습니다. 선물을 준 거예요. 너희가 지은 글이 가장 아름답다. 칭찬을 하는 거죠. 글을 너무 잘 졌다. 그러므로 상을 하노라. 상을 내리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하시니 이로부터 진사가 다시 이제 출입을 못하고, 여기서 진사는 이제 김진사입니다. 문을 닫고, 왜냐면 의심받았기 때문에 이제 그 근처를 가지 못하는 거예요. 병들어 누워서 눈물이 금침을 적십니다. 이부자리를 막 눈물로 적시면서 상사병에 걸려있는 모습이에요. 명이 신라처럼 가늘고 끊어질 것처럼 죽을 병에 걸려있는 거죠. 노복특이 들어옵니다. 자, 이 노복특, 김진사의 그런 아래서 돌봐주는 사람이에요. 자, 가로대 노복이 말을 합니다. 대장부 사직사이라. 남자가 아래에 설명 써있죠. 죽으면 죽었지. 어찌 차마 상사하는 원을 맺어서 째째하게 아녀자의 상해함을 본받아. 지금 뭐 하는 거냐면 조언을 하고 있죠. 상사병에 걸려있는 그 주인님한테 조언을 하고 있는 겁니다. 천금같이 소중한 몸을 버리리고 죽으려고 하십니까? 지금 상사병 걸려서 죽을 그 상황에 놓여 있으니까 이제 마땅히 개교로서 취하면 어려움이 없을 것입니다. 한밤중에 담을 타서 솜으로 입을 막은 다음에 데리고 나오십시오 라고 제안을 합니다. 그 개교 또한 위태하다. 그 너무 위험하다. 정성으로 호소함이 아니지 않느냐 라고 얘기를 하죠. 그 밤에 들어오매 첩이 능히 일어나지 못하는지라. 여기서의 첩은 운영입니다. 운영이 누워서 지금 일어나지 못하고 있으니까 그 옆에 있는 자란이가 대신 맞아서 함께 술을 먹고 있습니다. 자, 첩이 봉한 편지로서 붙여왈. 이유는 능히 다시 보기 어려운지라. 이제 만나기가 쉽지 않겠죠.
자, 삼생, 전생과 현생과 후생의 연과 백년의 약속이 오늘 저녁에 우리 모두 끝났다. 우리는 이제 연이 끝났습니다. 하늘이 맺어준 연이 끊이지 아니하면 우리는 구천. 죽은 뒤에 넋이 돌아간다는 곳이라고 써있네요. 지하에서 서로 보기를 원합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인연은 이승에서는 우리의 연이 이룰 수가 없을 것입니다. 라는 것을 암시합니다. 자, 그럴 수밖에 없겠죠. 우리 김진사는 양반이고요. 운영은 궁녀니까요. 자, 조선시대이기 때문에 신분적인 궁녀이기 때문에도 그렇겠지만 신분적인 제약으로 인하여서 우리의 사랑은 이루어질 수가 없습니다. 라는 거예요. 한데 김진사가 그를 안고 서서 멍하니 서로 볼 뿐이요. 가슴을 두드려 눈물만 흘릴 따름이라. 자, 우리 자란이 이걸 보면서 너무 슬퍼합니다. 그래서 같이 눈물을 뿌리고 있죠. 안타까워하고 있는 모습이에요. 공감하기 때문입니다. 처지에 너무 공감을 하는 거죠. 본인도 궁녀니까. 한데 진사가 그를 집에 돌아와서 그를 떼어보니 하였을 때 모 연원일에 방명한 첫 문형은 편지 내용입니다. 두 번 절을 하고 김생 휘하에 애원을 사례나이다. 첩이 변변치 못한 제주로서 굉장히 겸손하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난군의 눈에 들어서 서로 우리가 생각했습니다. 또 서로를 바라고 원하고 그랬어요. 다행히 하룻밤 즐김을 나눔에 금기를 어긴 거예요. 바다같이 깊은 정이 깊었고 아주 높은 중한 뜻을 다하지 못했어요. 이것을 우리 조물주가 신께서 시게 하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궁인들이 다 알고 궁에 있는 사람들이 다 알고 주군이 의심하셨잖아요. 그러니까 화가 조석에 급함이 있어가지고 죽은 후에야 화가 그칠 것입니다. 이건 뭐냐면 저는 자결할 수밖에 없는 운명입니다. 저는 죽을 수밖에 없어요. 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렇지만 제가 부모님의 얼굴을 다시 보지 못할 것 같습니다. 얼마나 슬프겠어요. 원통이 죽을 일을 생각하니까 이 한이 면면부절입니다. 왼쪽에 보시면 오랫동안 이어져서 한이 끊이지 않을 것 같습니다. 한이 끊어지지 않을 것처럼 너무 원통합니다. 슬프고 그 많은 한을 고할 곳이 없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자, 그러면서 죽으면서도 자신의 난군인 김진사한테 세 가지 유언을 남기고 있습니다. 배려가 굉장히 많은, 배려가 깊은 그리고 또 성숙한 여인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업기어 바랍니다. 난군은 이렇게 이별한 뒤에 천첩을 회포에 두어 심해를 상하지 마세요. 그러면서 이제 세 가지. 첫 번째, 심사를 거두고 마음을 진정시키십시오. 너무 슬퍼하지 마세요. 그리고 학업을 힘써 하세요. 그래서 이름을 알리십시오. 또한 의복과 보화를 모두 팔아가지고 후생에 다시 우리가 만나게 해주세요. 라고 하고 있어요. 자, 유언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 너무 마음에 담지 마세요. 두 번째, 입신양명 하세요. 세 번째, 자, 이것 때문에 우리 특이 제보를 욕심을 내게 됩니다. 바로 의복에 그리고 보화에 이 많은 것들을 팔아가지고 부처님께 공양해 주세요. 그래서 다시 후생에 우리의 인연을 이어가게 해 주세요. 라고 편지에다가 이제 유언 세 가지를 남겼습니다. 자, 이때 진사가 자, 절정 부분이죠. 편지를 끝까지 다 못 읽습니다. 그래서 기절을 해요. 땅에 엎어집니다. 쓰러졌어요. 실신한 거죠. 집안 사람이 막 급히 일어나라 해가지고 깨어났습니다. 자, 특히 밖에서부터 들어와가지고 궁인의 대답을 어떻게 했길래. 자, 궁인이 운영입니다. 왜 죽으려고 하십니까? 진사가 가로되 그 제보를 네가 잘 간수했느냐. 자, 제보 의복과 보화를 팔아가지고 부처께 공양해야 되는 바로 그것이죠. 유언을 따르려고 하는 거예요. 어떤 유언이냐면 세 번째 유언을 지켜주려고 하는 겁니다. 한데 특이 잠자코 제 집에 들어가서 말을 안 해요. 스스로 생각합니다. 혼자. 자, 우리가 알고 있는 그 특이라고 하는 인물 알고 계시죠? 자, 이 특이라고 하는 인물은 악인입니다. 고전 소설에서는 성과 악의 대립이 있기 때문에 자, 이 악인의 인물은 끝까지 악인이에요. 나중에 뭐 입체적인 인물이어서 바뀌지 않는 한 끝까지 이제 악인은 악의 행동을 하기 때문에 이 특은 결국에 나쁜 행동을 할 거예요.
자, 지금 이제 말을 하지 않고요. 어떻게 하냐면은 궁이 나오지 않으면 그 제보는 나를 주미로다. 아, 내가 이거를 가지고 욕심을 내야겠다라고 계략을 꾸미고 있죠. 그래서 혼자 벽을 보면서 웃습니다. 하루는 특이 스스로 그 옷을 찢고, 자, 혼자 스스로 자신의 코를 쳐서 피를 만들어내고 있는 행동을 볼 수 있습니다. 악행을 저지르고 있습니다. 거짓말하고 있는 거죠. 머리를 풀어 헤치면서 발을 벗고 달아들어서 땅에 엎드려 대선 통곡하면서 가로되. 소복이 자기 스스로를 낮춰 부르는 거예요. 강도에게 제가 강도를 당했습니다. 이렇게 맞았어요. 라고 거짓말해요. 다시 말을 못하고 기절하는 최악이를 진사가 일변 놀라면서 또 한편으로 생각합니다. 만약에 특이 죽으면 그 감춘 곳을 내가 못 찾을 텐데 어떡하지? 라고 아주 좋은 약들을 써서 우선 살립니다. 술과 고기를 주고요. 10여일 만에 비로소 나왔어요. 그러니까 10일 동안 아주 힘들게 보살핀 거예요. 애지중지하면서 보살폈어요. 예, 가로되 고단한 일신이 홀로 산중을 지키면서 도적이 와서 제가 잘 지켰습니다. 발로 땅을 구르며 손으로 가슴을 두드리면서 크게 소리를 지르고 있어요. 자, 이때 진사가 부모가 알까봐 말로서 위로하면서 보냈습니다. 왜냐, 운영과의 사랑이 우리 특이 만약 크게 소리를 질러서 부모님께서 아신다면 자신이 운영과의 그런 관계라는 것을, 사랑하는 관계라는 것을 부모님께서 아실까봐 우선 좋은 말로서 위로하면서 보내고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자, 오랜 뒤에야 진사가 특의 소위를 알고, 특의 소행을 알고 노복 10여 명을 거느리고 불의의 그 집을 에워싸고 뒤졌습니다. 자, 그랬더니 금팔찌랑 그리고 귀중한 거울, 보배가 등장을 한 거죠. 이로써 작물을 삼아서 강가에 고발하여서 찾아보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안평대군이 준 것들이잖아요. 운영이 가지고 있는 것들은 궁중의 물건입니다. 근데 이게 바깥에 있으니까, 궁 바깥에 있기 때문에 이것을 만약에 고발을 하게 된다면 이제 관가 조사가 나오겠죠. 그러면 이게 어디서 났냐 조사를 하다 보면 운영과 김진사의 관계는 결국에 밝혀지게 될 것이고, 그래서 이것을 두려워하는 김진사는 결국에 고발을 또 하지 못하게 됩니다. 그래서 전전긍긍 10년만 허비하는지라 보배를 하나도 찾지 못하매 불공을 할 수가 없고요. 불공이라고 하는 거는 운영이 바라고 있는 건데 이걸 할 수가 없게 된 거죠. 그래서 운영을 볼 수도 없어요. 마음이 심란해서 마음에 그놈을 죽이고자 하는데도 또 이제 힘이 없으니까 또 번민해요. 마음이 굉장히 복잡합니다. 머릿속이 복잡해요. 잠자코 말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자, 이때 특이 스스로 그 죄를 알고 도망할 마음을 생각하는지라 궁궐 담장 밖에서 맹인한테 물어봅니다. 내가 지난 일이 있어가지고 어떤 사람이 하면서 이제 얘기를 해요. 내가 도적이라고 하고 쫓아갔는데 임자가 찾기를 기다리더니 우리 주인이 염치가 없어서 하면서 이제 막 얘기를 꾸며서 김진사를 뭐 하는 거냐면요. 모함을 하는 거예요. 김진사를 모함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자, 이때 맹인이 점을 보면서 얘기를 합니다. 그래, 너 도망가라 라고 했어요. 근데 이거를 사람들이 옆에서 듣더니 물어보죠. 야, 네 주인이 어떤 사람인데 너한테 이렇게까지 심하게 구는 거니? 라고 물어봤더니 특이 얘기하죠. 내 주인이 나이가 젊고 글을 되게 잘 쓰는데 나중에 이제 급제하게 될 거야. 그러면 그 사람이 벼슬에 올 때 그때 마음 씀씀이가 굉장히 안 좋을 거니까 그때 한번 알아라 라고 험담을 하고 있습니다. 아주 마지막까지 나쁜 그런 거짓 소문을 내고 있는 모습이에요. 김진사에 대해서 거짓 소문까지 내고 있는 모습이죠. 아니, 이 말이 막 소문이 퍼지고 있는 겁니다. 발 없는 말이 이제 천리를 가는 거죠. 궁중에 들어가서 대군께 고함해. 대군이 대로했어요. 크게 이제 화가 났죠. 남궁인으로 하여금 서궁을 뒤지라 하니 첩의 의복과 보화가 다 없어진 겁니다. 정말로 자기가 줬던 그런 모든 것들이 다 사라지고 그랬다고 그걸 밝혀진 거예요. 대궁이 서궁 시녀 5인을 다 잡아가지고 뜰에 이룬 겁니다. 운영과 김진사의 관계들이 다 밝혀진 거예요. 그래서 형장을 갖추고 죄인을 벌하는 그 도구들 이런 것들을 가지고서 죄를 묻습니다. 유별했죠. 유별한지라 죄를 묻는 겁니다. 이에 명령을 내립니다. 이 5인을 다 죽여라. 그래서 궁녀들을 경계해서 다시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게 해라. 자, 그래서 과연 어떻게 될 건지 우리 두 번째 운영전 영상에서 이어서 확인하겠습니다.